내년 4월 총선 경인 지역의 지형을 진단하고 전망해보는 22대 총선 경인 아침반입니다. 조대원 리서치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장 박성민 민주당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무주공산 지역 알아봤는데요. 출마자가 없거나 아니면 현역 의원이 출마를 못하는 그런 지역인데 용인, 갑, 여주, 양평, 안산, 단원을 인천, 계양을이었죠. 자,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갑 지역인데요. 의정부 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소방관 출신의 우영환 의원이 초선 의원이 됐었는데 지난 4월에 불출마를 선언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의정부 갑 지역에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호감 있는 그런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조대원 센터장님, 우영환 의원이 한 번 더 나와라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오영환 의원이 안 그래도 지난 10월 16일 날 한 언론사에 기고문을 이제 제출하는데 그 기고문이 많은 그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거였냐면 추석 연휴 기간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가 순직한 그 35세의 고 박찬준 경위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기고문에서 얘기하기를 이 내용을 6일 날 본회의 중에 이제 언론사 그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접했는데 당시 국회 상황이 어땠냐면 여당 의원들은 부적격한 그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해 달라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게 부결됐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민생 입법 처리를 등지고 모두 집단 퇴장했고 이와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은 임무 중 순직한 해병대원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단식 회복 중인 자기 당 대표가 오니까 그걸 전부 다 웃으면서 사진 찍기 바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현 정치판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장 큰 거는 딴 게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하는데 오영환 의원이 다음에 출마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느끼고 지금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제 안 나오겠다는 분은 계속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유권자들도 있고. 박성민 부위원장님, 여기 또 이제 눈독 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4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노리고 있습니까? 우선은 최영희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사무실을 얻어갖고 한 2달 정도 전 됐죠.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현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가 보류 지역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비서관인 전희경 전 의원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후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정광재 전 MBN 앵커도 지금 국민의힘 그 대변인인데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뭐 구구의 전 의정부 시의원, 이모석 전 의정부 시의원, 이문열 경기북부 대표, 청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강세창 전 의정부가 당협위원장 등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장이 쓴 것 같습니다. 의정부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또 문석균 전 의정부가 상임 부위원장, 뭐 장수봉 전 의정부 시의원, 최경자 전 경기도 의원 등이 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정부 갑은 뭐 경기 북부 정치 1번지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었는데 많은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어떤 인사를 여야가 낙점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또 전략공천지로 분류가 될까요? 현재 국민의힘은 거의 뭐 전희경 비서관으로 굳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본인도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곳에서 다시 정치를 시작하려니 뭐 설레고 자신감도 있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뜻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정부 갑 지역이 2004년 분구된 이후에 총 5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 한 번도 못 이긴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늘 5% 미만의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후보, 특히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를 내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전희경 의원 그러면 이제 강경보수 그리고 강경보수 쪽에서 우리 뭐 애국보수의 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스팔트 보수의 뭐 대명사처럼 이렇게 굳어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고 또한 당내에서도 이번에 대해서 뭐 미추홀 인천에 갔다가 떨어지니까 다시 서초에 당협위원장 되려고 지원했다가 안 되고 뭐 이래저래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비토하는 세력이 있고 이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지역을 사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 오영환 의원의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뭐 아빠 찬스를 썼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국민의힘에 공격받을 만한 이런 후보보다는 제2의 오영환을 발굴을 해서 후보로 내세우는 게 뭐 다 6번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석균 전 의정부가 상임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민주당에서 뭐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전희경 의원이 그 국민의힘 내에서 네. 당원들의 신망을 많이 못 받듯이 마찬가지로 아빠 찬스라는 공격을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 도내에서 또 불출마 오영환 의원과 함께 지금 이제 무주공산이 될 곳이 바로 김진표 의장의 지역구입니다. 17대부터 수원 무지역에서 내리 5선을 했죠. 벌써부터 민주당 이제 강세 지역구로 분류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수원은 결과적으로 그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 경선이 상당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현재 그 경기도 경제부지사인 염태영 그 부지사가 첫 번째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삼선 수원시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김진표 의원을 12년간 보좌한 이병진 보좌관이 현재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상당히 뭐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네. 염태양 전 지금 부시장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최초의 최고위원을 했어요. 민주당에. 그래서 민주당 당내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염태영 그 부지사가 아마 그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도 김의겸 전 경기도 부지사, 또 조명자 전 수원 시의장, 또 김상혜 전 경기도 의원이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박재순 당협위원장 말고는 딱히 이제 거론되어 있는 분들이 없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그 대표적인 예가 2016년도에 이 지역에 도전했던 분이 바로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2번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정미경 네. 최고위원이 도전을 했지만 15.4%로 대패하고 네. 2020년 총선 때 뭐 어떻게든 이 지역을 피하려고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4년 동안 열심히 해놓은 지역을 옮기면서까지 이 지역을 피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해서 결국은 17% 차이로 대패를 한 지역인데 뭐 이 지역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승부를 좀 걸어보려면 뭐 김기현 당대표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오든지 아니면 젊은 인사들 중에 인지도가 높은 뭐 장해찬, 김병민 이런 분들이 와서 경쟁을 하면 퍼센트를 많이 줄이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오려고 하지 않겠죠. 예. 수원부, 자 선거구 획정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임박해서 될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선거 지형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표 색깔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래도 큰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뭐 정치는 생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수원무가 이제 권성구랑 영통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영통구 제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정이고 2, 3동이 이제 수원무로 돼 있는데 아마 선거구 획정이 제일 유력한 안이 지금 수원무가 28만 243명으로 인구 상한을 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2동을 수원정으로 주고 수원 3동만 수원무로 남기면 수원 정도 26만 5,572명 또 수원무가 25만 4,237명으로 또 그 두 군데 다 이제 인구 상한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획정이 될 거에 가장 유력한 아닌데 근데 불과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또 당락이 결정되는 또 국회의원 선거의 또 특성상 선거구가 바뀌면
그 박빙의 차로 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은 아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무주공산 아닌 무주공산 선거구 두 곳인데요.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한 현 무소속 의원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먼저 윤관석 의원은 지금 보석 신청한 상태라고요. 예, 뭐 지난 10일 날 보석 신문 기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치소에서 공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뭐 변호인이 윤관석 피고인 한 명만 상대하는 게 아닌데 접견이라든가 문서 반입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게 세 번째, 현재 그 윤관석 의원의 부인이 암투병 중인데 보호자가 피고인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보석을 신청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보석 신청하면서 기존 입장을 변경해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걸 보면 결국은 이거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민심이 뭐 이런 정치인들이나 거물들, 뭐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줄줄이 보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윤관석 의원까지 이러니까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윤관석 의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남동을 지역구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사들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민주당 인사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이병래 전 인천시의원이 지금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고용만 전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실장이 지금 어제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사무실을 얻으려고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태준 변호사가 이제 자기는 청년 몫으로 가겠다 이렇게 또 활동을 출사표를 냈고 여기는 이제 박남춘 전 시장이 큰 변수로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윤관석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출마 의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복 남동굴 당협위원장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동섭 인천시의원, 김지호 전 당협위원장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조대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얘기는 무소속으로 윤관석 의원이 나오면 민주당 야당표와 갈린다 이런 의미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까라는 뭐 장관급으로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인천 그 민주당 지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남동울은 관전 포인트는 과연 원래는 남동 갑이 지역구였죠. 재선했던 박남춘 전 시장이 참전할까?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박성민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지역구는 따져보면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겨요. 네. 이기는데 그것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이 상당히 이름 있는 조전혁 전 의원이 14% 차로 치고 2020년은 또 역시 국회의원을 냈던 이원복 전 의원이 17% 차이로 패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전략 공천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올 사람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세력은 미미하지만 민주당이 역시 이 엄청난 그 귀책 사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정의당에서 이제 파고드는데 그러니까 정의당의 이제 유명한 정치인인 배진교 현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노리고 있고 배진교 의원 혼자서 나올 게 아니라 앞으로 제3당이 출연하더라도 제3당 역시 이 지역을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제3당 3지대 신당과 이 배진교 의원의 단일화를 통해서 한 명의 후보로 맞선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가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네, 역시 윤관석 의원과 함께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자, 이성만 의원은 구속 유기에서 윤 의원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의원은 출마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만 의원의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기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정치는 생물의 향후 청송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천시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또 복당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뭐 이익을 편취하거나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으로 지금 무소속으로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장일 때 본인이 인천시 의회 의장이었거든요. 그래 그런 그 관계로 해갖고 송영길 전 대표가 네. 그 당대표 출마하니까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돈봉투 수수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금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그 민주당 내에서 이렇다 할 또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성만 의원이 내년에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하겠다라고 네. 강행한다면 20대 그 총선에서 부평갑에서 표가 나눠져 갖고 정의석 의원이 26표 차로 신승한 기억이 네. 있기 때문에 경험을 보면 아마 야권 연대로 또 해야 되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뭐 복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복당을 하든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든 이성만 현 의원이 또 나온다면 그래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 뭐 이 지역은 보수하고 진보가 그동안 선거에서 4대 3으로 아주 용호상박을 하는 네.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진보가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아까 예를 드셨는데 정유섭 의원이 2016년도 이길 때는 이 진보가 갈렸어요. 어부지리를 얻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병호 당시에 국민의당 후보가 26표 차로 뒤졌지만 이성만 당시에 그 민주당계 의원이 무려 26%를 득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일 대오를 형성했을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 15% 차로 국민의힘 후보가 대패를 당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역시 이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갈리느냐 아니느냐 뭐 여기에 따라 달렸는데 뭐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유재홍 후보가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난번 구청장 선거 때 이분이 어쨌든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고 뭐 아주 근소한 차로 졌죠. 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분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중앙당에서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좋은 분위기에서도 뭐 겨우 몇 프로 차로 진 걸 보고 이번에는 좀 더 중앙에서 좋은 후보를 내려보내면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역시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선거 결과 뭐 4대 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성민 부위원장님 내년에도 여기 접전 지역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대현 센터장님 말씀대로 접전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놓치기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15대 총선부터 7번의 선거 중에 아마 지금 3번이 지금 현 여당이 가져갔고 4번이 이제 진보 정당이 가져갔는데 그 여야 서로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조대현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과연 무소속으로라도 현역 이 두 분이 출마를 강행하느냐, 또 민주당 표가 소위 이제 진보 표가 갈리느냐, 모아지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예, 네. 뭐 당연하고요.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은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진보 단일화를 이뤄내느냐 못 내느냐 뭐 거기에 승부가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네. 박성민 부위원장께 마지막으로 짧게 예, 송영길 전 대표 얘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나올까요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21대 그 국회의원 사퇴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갔기 때문에 네네. 그 본인이 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22대 때. 그래서 예.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뭐 민주당 내에서 뭐 많은 분들이 올드보이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네네. 뭐 한 구절로 얘기한다면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자신의 시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